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한국팀의 새로운 감독 후보 탑 8을 선정하였습니다. 8위는 거스 포엣입니다. 전북에서 심판들과 싸우고 수석 코치가 인종차별 오명을 쓰고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한국을 떠나야 했던 거스 포엣. 한국에 크게 실망을 하긴 했지만 짐을 싸면서 다시 한국에 웃으며 돌아올 수 있는 날을 꿈꾼다며 여지를 남겼던 거스 포엣은 어찌 보면 현 상황에서 한국팀의 가장 최적의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컵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K리그 선수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능력 있는 감독이라는 사실은 포엣이 적임자일 수 있습니다. 6개월 단기 계약이 포엣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최근 사우디 클럽에서 6개월 단기 감독을 한 사례를 본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 이전에 한국 국대 감독 자리에 진심이었던 걸 다시 떠올려보면 자기만의 축구 철학이 확실하고 전북에서 성과를 본다면 포엣이 한국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위는 졸트 레브입니다.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 강력하게 추천했던 인물로 토마스 투엘 감독 사단의 핵심 수석 코치이자 파리 생제르맹, 첼시, 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 최정상급 클럽에서 전술적 역량을 쌓아왔던 졸트 레브는 코치로 능력은 있지만 정식 감독으로의 긴 커리어가 없다는 점은 분명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점 매수인 셈. 최근 레드불 축구 그룹의 축구 개발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고 헝가리 축구연맹 수뇌부에 선출되어 있는 상태라 다른 무직 상태의 감독들과 달리 한국 축구협회가 확실한 권한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6위는 보 헤닉센입니다. 2024년 2월 강등 위기에 처했던 마인츠에 부임해 팀을 극적으로 잔류시키고 이어 리그 6위까지 끌어올려 유럽 대항전 진출이란 기적을 썼던 보 헤닉센. 당시 이재성 선수를 중용하며 능력을 잘 활용했기에 한국 선수의 특성과 기질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인 역량 외에도 선수들의 투지와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열정적인 리더십까지 있습니다. 2025-26 시즌 성적 부진으로 마인츠 감독직에서 물러나 현재 무직이지만 아무래도 국대 감독 경험이 없는 보 헤닉센이 과연 국대를 지휘할 수 있냐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인츠 2년차에 전술이 간파당하면서 바닥을 찍고 경쟁한 걸 보면 초반 분위기 버프가 빠진 후 플랜 B나 세부 전술 역량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리스크라 할 수 있습니다. 5위는 펠릭스 산체스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 코치 출신으로 기술과 점유를 바탕으로 한 축구 철학을 가진 산체스는 카타르에서 축구협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선수들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2013년부터 카타르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전 연령대를 거치면서 2017년에 성인 대표팀 감독에 올라 2019년 아시안컵 정상에 서면서 카타르 국대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에콰도르 국대 감독을 맡아 코파 2024에서 놀라운 조직력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아르헨티나전 패배 이후 해임됩니다. 국대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낸 만큼 한국 축구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감독. 특히 육성 마스터라 할 만큼 유망주 발굴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돋보이고 단점으로 전술적 단조로움 때문에 팬들의 원성을 사기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축구에 필요한 장기 플랜이 확실하다는 면 때문에 차기 국대 감독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4위는 카스페르 율만입니다. 유로 2020 당시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심장마비 사태 때 팀의 멘탈을 잡고 4강까지 이끌며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준 율만 감독은 최근 레버쿠젠 감독을 맡았다 성적 부진으로 2026년 6월 전격적으로 경질되었습니다. 3-4-2-1 또는 4-3-3 포메이션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전술적 유연성과 소통 능력이 큰 장점이지만 덴마크 감독 당시 셀틱에서 그야말로 리그를 씹어먹던 맷 오라일리를 유로 2024 대표팀에서 제외하며 덴마크 팬들이 고집불통이라며 엄청난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점유율 기반의 공격 축구를 좋아하고 윙어가 중앙으로 파고들 때 풀백이 침투하는 유기적인 플레이를 즐기기 때문에 차기 월드컵에서 핵심이 될 옌스와 이강인 최적화 감독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3위는 파울루 벤투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대표팀을 이끌며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을 했던 벤투는 결국 협회와의 이견 차이로
재계약을 하지 못한 채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아랍에미리트 국대를 지휘하고 있으나 최근 우즈베키스탄 등 타 아시아 국가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중. 한국 축구 팬이라면 알다시피 능동적인 축구와 후방 빌드업이란 확고한 철학을 4년에 걸쳐 한국 축구에 완벽히 익히켜 증명을 했습니다. 선수단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한국 축구 시스템과 선수들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 문제는 명분입니다. 재계약 불발로 결별했던 감독과 불과 3년 만에 다시 부르는 것에 축구협회의 수뇌부들이 큰 부담을 안을 것이고 벤투 감독 또한 본인이 겪었던 협회와 마찰을 또 한 번 극복할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2위는 에르베 르나르입니다. 2026년 월드컵 A조에서 스웨덴에 1대5로 대패하며 라무시 감독을 경질한 튀니지 축구협회에 긴급 호출을 받아 월드컵 도중 튀니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던 르나르 감독. 과거 잠비아와 코트디부아르를 이끌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제패했고 2022년 월드컵에서 사우디를 지휘해 아르헨티나를 꺾는 대파란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체력과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전방 압박,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좁히는 콤팩트한 축구를 구사하는 르나르 축구는 무엇보다 약팀의 멘탈을 개조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라커룸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르나르 감독은 여론의 질타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한국팀의 기강을 잡고 외부로부터 대표팀을 보호할 수 있는 감독입니다. 튀니지와의 계약이 이번 월드컵 임시적으로 반짝하는 만큼 협상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대망의 1위는 다비드 바그너입니다. 허더스필드 타운, 샬케 공사 영보이즈, 노리치 등을 이끌었던 바그너 감독은 현재 라이프치히의 아카데미 감독으로 활동 중입니다. 2024년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한국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50장의 전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어처구니 없는 협회의 일방적인 홍명보 선임으로 배제된 바 있습니다.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는 바그너 스타일은 한국이 가진 기동력과 체력적인 강점을 살릴 수 있어 궁합이 좋습니다. 특히 주목해볼 점은 라이프치히 아카데미 매니저로 유망주 시스템을 마스터 중인 그는 2030년 월드컵을 대비하는 한국 대표팀의 세대 교체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인재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미 한국 축구협회에 큰 실망감을 느낀 바그너가 다시 한국팀의 감독을 수락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 그를 한국으로 불러오기 위해선 축구협회가 장기적인 권한 보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